네,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천시 의회 의원을 맡고 있는 김수완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42살 됐고요. 1984년생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은, 제천에서 태어나고 제천에서 살았는데, 그, 유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일반 평범한 가정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교회를 다니셨어요. 항상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항상 익숙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연극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것을 즐기는 그런 친구로 자라왔던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님은 이형제인데요. 제가 차남이고요.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8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형님을 저의 멘토로 삼고, 저희 형님 같이 삶의 결을 가져가 봐야겠다. 이렇게 항상 그런 다른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지금 어디서? 형님은 경기도 산본에 계시고요. 경기도 산본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냈으며, 그 청년 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개구쟁이였습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였습니다. 제가 개구쟁이였다는 거는 저희 교회 다니셨던 많은 분들이 모두 아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해주고 계시는 PD님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어린 시절을 보셨었던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 개구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개구장이었던 모습을 말썽꾸러기, 어딜 가서 부시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이쪽 방향성을 바라봤다면 저는 더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제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장난꾸러기를 바라볼 때 문제아가 아니라 항상 씩씩한 친구,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친구, 그 친구가 있으면 활기가 넘쳐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더 긍정적인 면을 저에게 더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수환이라는 사람 한 명이 스스로 이 모든 상황, 이 42살까지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제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람된 일, 이건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떤 한 명의 뛰어난 영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회를 혁신시킨다.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나와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주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김수환 한 명의 생각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의회로 보내야 돼,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수환이라는 친구가 앞에 계신 PD님이나 촬영해 주시는 촬영 감독님이나 이런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시민분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 지역적 고립 문제, 그리고 사회 환경이 변해가면서 시멘트 산업이 쇠퇴하고 제천시는 소비도시였거든요. 이 소비도시로서의 가치를 점점 잃어가면서 과연 이 도시는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물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어떤 고정적인 역할을 하던 20년, 30년씩 어떤 역할을 맡고 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또 새로운 회사나 인물들이 그 업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네. 법을 만들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굉장히 젊은데 앞으로의 그 꿈과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하실 건지. 분명히 젊은 것 같습니다. 올해 42살이고요. 다만 우리 PD님이나 촬영 감독님의 42살 즈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사회의 리더셨고요. 30대 초반 이때부터 이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셨던, 나이는 젊지만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꿈은 우리 제천시 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70세, 80세 되신 어른들이 그래왔듯 이 사회에 보다 나은 방향성을 위해서 씨앗을 좀 뿌리고 싶다. 이분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서 김수환이라는 친구를 만들어냈듯 제가 또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또 우리 사회의 리더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되는 의원으로서 더 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네. 아직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생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혼에 대한 견해는 어떤 건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당사자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과연 나는 왜 이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70세, 80세 되신 분들의 삶의 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배고팠어요.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가 힘들었고요. 꿈이라고 한다면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20세, 21세, 22세 나이가 성장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다시 꿈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결국에는 한 인간의 꿈이 무엇인가가 이 사람의 삶의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배고프지 않았어요. 원한다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항상 고기 반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꿈은 한 인간, 한 개인의 자아를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고 배고프지 않는 것이 저의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가치관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다 보니 나의 꿈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꿈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 갈 때까지 결혼을 안 한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돈이 없고, 그거는 아주 물질적인 내용. 두 번째는 마음속의 가치관 차이. 내가 아직 가정을 이루는 꿈보다 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꿈이 전환되는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꿈을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꿈이 변화가는 그 과정을 우리 사회에서는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이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런 경쟁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삶을 위협할 만큼 커다란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사회를 믿고 너의 꿈을 조금씩 변화시켰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먼저 줘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두 번째는 결혼을 함으로써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꿈은 너의 아이를 통해서 다시 천천히 발현되고 실현될 거야 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남은 의정 활동만
우리 젊은 친구들의 나약함이라고 이제 어른들은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러기보다는 이 삶의 결을 천천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런 쪽으로 출산율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그 재정을 투자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아주 그렇게 계속 하는데, 국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했으면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너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그러니까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러면 원인을 해결해 줘야겠죠, 문제. 돈이 없다면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덜 쓸 수 있게 해줄게. 애 나면 100만 원 줄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20대 때 저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결혼해라. 저 결혼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보다 제 꿈이 더 소중했거든요. 지금 40대가 됐는데 아직 결혼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너 1억 줄 테니 결혼해라. 안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요. 1억을 받는 순간,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순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플러스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가진 꿈을 겸화시켜야 되거든요. 나는 A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의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환의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허약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나의 꿈이 다시 연결되는, 내 삶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나의 꿈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 젊은 친구들에게 인지시켜주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이렇게 개발하고 실현해서 우리 제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다 나은 정말로 강대국, 선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라며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의정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자서전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상 자서전을 이제 찍히고 있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되돌아봄도 있지만, 우리 앞에 계신 PD님이나 촬영 감독님께서도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젊은 친구들과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고, 이 친구들 가진 생각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세대 갈등도 함께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도 나의 삶의 궤적도 의미가 있었지만 촬영을 하는 우리 촬영자의 삶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포용성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좋은 정책이 더더욱 많아져서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남을 이해하고 유해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서전팀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